수식 같은 게 뭔가 해서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주식에서 수식적 부분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기술적 분석을 또 다시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면, 보통 기술적 분석은 가격의 이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볼린저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도 볼린저 상단과 하단이 있죠. 이 상단은 캔들의 고점을 이어붙인 거예요. 캔들의 고점. 하단은 뭐냐? 캔들의 저점. 이 녀석의 계속되는 평균치의 이어붙임이에요. 당연히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를 반영해 가지고 점을 찍어서 기입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캔들이 움직일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 녀석의 흐름의 평균값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할 때 볼린저 밴드는 무엇을 표현했냐라고 얘기하면은 표준 편차를 이야기합니다. 표준 편차 이론이다. 그래서 당연히 캔들의 고점과 저점을 이어붙인 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이 움직이는 이 안에서 갇혀있을 확률이 높다 해서 가격에서 적용시켜서 볼린저 밴드 안에서 수익을 내려 그러면 이 안에서 움직이는 부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면 된다 라고 타점을 잡아내는 게 비타민 라인을 추가해서 타점을 잡는 방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형 안에서 수익을 내겠다. 이쪽 구간에 수익을 내고 이쪽 구간에 수익을 내겠다. 반면 이 구간에서 이제 돌파 영역의 타점을 잡아내겠다. 이 구간 돌파 영역에서 이걸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특징 힘을 잡아먹겠다 하는 게 이제 세력선 돌파 매매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타점을 잡아내는 게 기술적 분석의 시작인데, 초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배우고 가야 되는 게 이평선, 이게 가격이동 평균선이죠. 가격이동 평균선만 하더라도 이걸 짧게 길게로 놓고 여러가지 관점으로 보자면 5일선, 15일선, 30일선, 60일선, 121선, 241선, 481선 종가를 이어붙인 가격이에요. 종가를 매일매일 종가를 점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이어붙인 선. 그럼 추세라는 게 나오겠죠, 당연히. 5일선은 단기권에서 움직이는 거고, 15일선, 60일선, 121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흐름을 평균값을 토탈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길어질수록 신뢰도가 높다. 근데 이것 또한 이 이평선에 대한 기술적 분석만 해낸다고 하더라도 타점으로 잡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론이 형성됩니다. 당연히 고점에서 밑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5일선에서 481선까지의 흐름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라인에 481선을 뚫어내고 장기 하락세를 만들어내면서 얘는 급락하고 나서 다시 모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접점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동이 나오겠지만, 크게 선으로 이어붙이면 등락세가 좀 더 심하겠지만 마지막 라인에 반전의 라인이 나온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481선이고 얘는 5일선까지 보이고 한 60일선에서 차트 반전이 나온다. 그럼 한마디로 그 밑에 선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다 나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접점이 생겨요. 쫙 모여가지고. 한마디로 가격이동 평균선이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온 다음에 하나씩 차곡차곡 밟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생긴다고 표현하는 게, 이게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차트가 전향되는 구간. 요런 이론들이 나오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전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 가격이동 평균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방금 전에 누가 물어봤을 때 강세학세 이론의 파라 SAR,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공부하면서 기본 지표 이론들을 좀 학습해 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걸 많이 찾아보고 분석하고 돌려보다 보면 그 다음에 업데이트 되는 게 이제 수식이에요. 수치. 만약에 볼린저 밴드 기본 이론에 사용하는 게 보통 보면 20, 40, 60 이렇게 사용하죠. 30도 있고 50은 잘 안 써요.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쪽이거든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스타일, 좀 급하게 보는 스타일. 근데 볼린저 밴드 이론을 확인했을 때도 내가 아까 요런 이론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간에서 적용시켰는데 캔들이 많이 부딪히는 부위, 많이 이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치를 찾아내면 되겠죠. 본인 입맛에 맞는 차트를 많이 돌려보고 찾아내면 되겠죠. 또는 볼린저 밴드를 활용했을 시 저는 비타민을 활용해서 그쪽에서 비타민을 찍고 올라가는 자리의 타점을 볼린저와 함께 본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교합점에서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되면 이제 기술적 풀이에서 기술적 흐름에서 보조지표를 공부하게 되죠. 그 다음 보조지표를 많이 보고 나서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조지표와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조지표와 수치가 나왔다는 건 캔들이 움직이고 있는 부위에서의 타점을 찾아볼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이제 타점을 찾아낼 수 있게 되면 이 수치를 적용시켜 가지고 타점을 찾아낼 수 있게 되면 무엇을 만들 수 있게 되냐면 검색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면 검색기를 왜 만들어요? 내가 보고 싶은 타점을 일일이 종목을 다 돌려보지 않고 검색기를 활용해서 내가 보고 싶은 부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차트상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띄우는 것이에요. 검색기를 만드는 이유는 내가 뭐 노가다 해가지고 2000 종목을 다 볼 필요가 없고 검색기를 이렇게 띄우는 거지. 그러면 빗방울 검색기를 만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종목을 쫓아다니는 타점에 돌파나 단타 영역을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스윙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리겠다. 그걸 담배 피다가 깨닫고 담배 불을 끄려고 빗방울이 처마 밑에 이렇게 딱 뚝뚝 떨어지는데 담배를 끌려고 이제 빗방울을 사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빗방울이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맞추려고 내가 계속 이렇게 쫓아가더라는 거지. 쫓아가지 않고 한 곳에서 기다리면 금방 훨씬 더 빠르게 꺼졌을 건데 그걸 보면서 쫓아다니면 안 된다. 나만의 자리, 내가 잘하는 자리, 눌림 자리에 화라산 차트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먹힐 수 있는 부위에 타점을 찾자 해가지고 만든 게 빗방울 검색기라고. 눌림 자리 딱 여기 찍고 반등하는 분홍색 선 터치하면 타점 바로 잡으면 되죠.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추세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락 추세 나오면 안 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타점도 살아있어요. 이걸 무조건 중장기로 바로 지금 장이 안 좋은데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스윙 관점에서 스타트해서 몇 번 빼먹기 매매를 하면 돼요. 이것도 볼린 상단까지 뭐 전고점까지 꼭 가야 되나? 여기서 적당하게 한 이 정도 나왔을 때 뭐 한 2,300원 부위에서도 1차 수익 실현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잡아가면 되죠. 이게 다 순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검색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정도 수준이 되고 나면 검색기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되면 타점에 대한 수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과정이 오냐? 이 보조지표를 섞어요. 순수 보조지표를 사용해서 본인만의 특화된 타점을 잡아내는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좋은 지표들이 많고 좋은 수식 자리만 찾아낸다고 한다면. 근데 여기서 한 차원 고차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보조지표를 플러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매매를 하고 싶어요. 장기 매집을 된 걸 하고 싶어요. 그럼 수식을 조합시키면 되겠죠.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수식을 조합해 가지고 스윙 라인과 중장기 라인에서 돌파 영역의 타점을 잡아내려고 만든 게 여기 보시면 용오름 검색기예요. 요런 자리에서 떠가지고 당위권에서도 돌파 영역에서 스윙 수익이 나오죠. 근데 요게 이제 주봉에서도 잘 먹히더라는 거지. 근데 용오름은 분봉 검색기에서도 굉장히 잘 먹혀요. 대시세 나오고 나서의 자리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1분봉 눌림목 자리에서도 굉장히 잘 먹히고. 그래서 특징점에 힘이 들어왔다고 판단되는, 매집량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라인에서 떴을 시 좋다. 분봉에서도 잘 먹힙니다. 일봉에서도 잘 먹히고 주봉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잘 먹히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치 수식을 공부하는데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이제 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요 수준에서 끝내도 수익 내는 데는 별 문제 없어요. 네. 만들어져 있는 거 돈 주고 산 거 갖고 활용해 가지고 종목을 잘 뽑아내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단계로 스스로 만들기를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걸 만들면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검증이 끝난 검색기고 지표여야 돼요. 그 검색기와 지표를 사용해 가지고 수익이 잘 나는 보조지표와 검색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용 검색기가 있을 수 있지만 보조지표 뭐 수치, 타점, 그리고 검색기 요것만 잘해도 타점을 뽑아내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타점만 좋으면 실전 매매에서 수익을 낼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타점이 나온 거에서 종목을 다시 한번 또 걷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검색기 방금 전에 물방울 검색기 가지고 필터링을 했었던 종목이 1차적으로 뭐 종목이 또 추가되고 바뀌고 변형됐겠죠. 이렇게 1차 필터링을 했죠. 거기서 이 종목을 다 할 수 없죠. 그 종목에서 다시 한번 더 추가 필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